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The New Essence of High School Biology 개념 정리의 저자이자 그거를 직강한 케이틀리 이호은입니다. 자, 여러분 High School Biology Regular Honor Biology에 가장 최적화된 강의를 제가 소개하려고 왔습니다. 자, 이 강의는 New SAT2 Biology 개념 강의를 리패키징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SAT2 Biology가 물론 시험은 없어졌지만 어떤 시험이었죠? High School Biology의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넓은 범위를 아주 세세하고 꼼꼼하고 그리고 굉장히 어렵게 응용해서 그리고 실험 문제들도 되게 다양하게 나오고 그런 거를 그런 거를 이제 묻는 시험이었죠. 그래서 그 시험 대비 강의가 여러분들의 Regular Honor Biology 개념 강의로 가장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수강 대상은 학교 Regular Honor Biology 예습용이에요. 사실 Regular보다는 조금 어렵게 Honor Biology에 제가 포커스를 했는데 자, Regular Bio 듣는 친구들도 사실 학교 선생님들마다 어떤 부분은 되게 어렵게 가르치실 수도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강의로 공부를 하는 게 학교 GPA 받는데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자, 그리고 현재 Regular Honor Biology 수강 학생들 중에서 이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친구들 이 강의 같이 들으면서 먼저 이걸로 선행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 수업 듣고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AP Biology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나 Regular Bio를 스킵했어요. Honor Biology 안 듣고 바로 AP 듣게 됐어요. 그래서 High School Biology에 대한 기초가 없어요. 라는 친구들 그 바이올로지에 대한 기초를 굉장히 빠르고 스피디하게 하는 강의가 바로 이 강의거든요. 그래서 바이오의 A to Z까지 제가 빼먹은 게 없어요. 모든 챕터 그냥 교과서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다 집어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챕터를 빼먹지 않고 그러나 천천히 강의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빠르게 스피디하게 강의를 했습니다. 한 26시간, 27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빼먹지 않고 빠르게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 강의의 특징은 High School Biology Regular Honor Biology GPA 대비한 개념 강의고요. 저도 학교에서 선생님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 Honor Biology, Regular Biology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어디에 포커스해서 문제를 내는지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을 시험에 나올 법한 내용들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둬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바이올로지가 암기 과목 맞습니다. 그렇지만 단순 암기를 묻는 문제는 전체 시험 문제에 조금밖에 나오지 않아요. 나머지 부분은 다 이해하고 네가 응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험에 관련된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순 암기가 아닌 원리를 풀어서 이해시키는 강의예요. Why? How? 자, 이 dot와 dot들을 연결해주는 강의들인 거죠. 그래서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거기에 대한 원리를 좀 이해시켜주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Thinking like a scientist, scientist처럼 생각할 수 있게 훈련시켜주는 강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혼자서 공부할 때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 토픽에 중요한 실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험들을 아마 대부분의 학교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실험들에 관련된 강의도 내용도 같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강의 구성은요. Part 1과 Part 2로 되어 있는데 Part 1이 이제 Science of Life. 그리고 여기에 이제 controlled experiment, 실험에 대한 강의를 어떻게 실험을 이제 설정을 할 것이며 자, 이게 실험 데이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controlled experiment에 대한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biochemistry, cell, energy and enzyme, cellular respiration, photosynthesis, cell division, Mendelian genetics, molecular genetics 여기까지가 이제 대부분 학교에서 1학기에 배우는 내용일 거예요. 사실 여기 1학기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학기인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자, 이제 Part 2가 이제 2학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인데요. 자, 근데 학교마다 evolution이랑 ecology를 이제 1학기 때 배우는 학교들도 있어요. 이게 regular biology, honor biology는 이 syllabus가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만 자기들이 본인들이 이제 포커스해서 가르치고 싶은 거를 이제 자유롭게 강의하시는 강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에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taxonomy, plant, human physiology, animal behavior까지가 이제 part 2예요. 그렇지만 어떤 선생님도 제가 강의하고 있는 part 1과 part 2를 벗어난 내용을 강의하시진 않을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 High School Biology, Regular Biology, Honor Biology의 1부터 페이지 끝까지
다 뭐 전부 모든 내용들 다 녹여서 강의를 한 거기 때문에 제 이 강의를 벗어난 내용을 하이스쿨에서 배우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학생들 중에서 regular 언어 바이올로지 대비가 아니라 AP 바이올로지 대비용으로 내가 한번 빠르게 훑고 싶다라는 친구들은 지금 Part 2의 Taxonomy, Plant, Human Physiology 이 부분은 AP에 나오진 않습니다. 물론 regular 언어 바이올로지엔 나와요. 자, 근데 AP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 들어도 크게 상관은 없을 수 있는데요. 자, AP 바이올로지는 이제 paper 뭐 그런 거기서 이제 발췌한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뭐 이렇게 지식이 막 암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한 번 배워두면 그런 페이퍼들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AP 바이올로지를 대비하는 학생들이더라도 이 부분을 듣는 것도 제가 적극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까는 이제 Part 1, Part 2 순서별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걔네들을 이제 다시 토픽으로 묶었을 때 요런 토픽들을 강의를 한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표에다가 정리를 해보았고요. 자, 제 강의 노트 다 받으셨죠? 예, 다운 받으실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 제 강의 노트는 정말 완전 소중한 노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바이올로지만 가르친 지 지금 거의 20년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와, 그래서 제가 그간 쌓아왔던 모든 노하우를 집약한 노트입니다. 자, 학교생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주요 교과서와 관련 서적들의 핵심 사항들과 프랩북의 핵심 사항들 요약 들을 제가 재해석해서 교재를 집필을 했고, 그리고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만났겠어요. 예, 정말 다양한 정말 다양한 학생들을 만났는데 그 학생들의 생생한 피드백이 담겨서 version 1, version 2, version 3 계속 버전을 바꾼 노하우의 집결, 완전 소중한 에센스한 강의 노트입니다. 물론 그 강의 노트에다가 제가 강의한 내용들을 필기를 했을 때 완성이 되겠죠. 자, 강의 노트는 제가 Campbell Biology, Campbell Biology Concept and Connections, Holt McDougall Biology 이 책들이 이제 학교생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시는 책들이에요. Miller and Love in Biology 이런 책들을 제가 참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기타 등등 그리고 여러 가지 프랩북과 College Board의 그 Test Prep 가이드라인들을 제가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효과적인 강의 수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필기를 일단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물론 제가 강의를 좀 스피디하게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강의를 한번 보고 자, 두 번째 다시 한번 스탑 하면서 필기를 하고 이렇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정도 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복습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knowledge가 이렇게 휘발성 있게 날아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보고 복습을 하셔야 돼요. 자, 복습을 하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바이올로지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암기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블랭크 페이퍼에다가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되는 거야. 자, 가장 좋은 학습법이 뭐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거를 가르쳐 줄 수 있을 때 정말 그 내용이 내게 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블랭크 페이퍼에다가 내가 배운 거를 골똘히 암기했던 거를 생각하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써가면서 강의를 스스로 해보는 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거는 개념 강의거든요. 근데 바이오는 문제를 풀면서도 암기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암기를 하고 자, 개념 문제뿐만 아니라 응용 문제, application analysis 문제를 또 거기에다가 배웠던 개념을 막 적용하면서 응용하면서 풀어보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 강의 말고 The New Essence of SAT2 Biology Chapter Test라는 강의가 있거든요. 사실 이 강의와 이 Chapter Test 강의를 같이 들어서 교차로 수강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Biochemistry 개념 강의 듣고 그 다음에 Biochemistry Chapter Test 풀고 그거 듣고 그 다음에 Cell 개념 강의 듣고 그 다음에 Cell에 관련된 Chapter Test 풀어보고 그 강의를 듣고 그래서 이 개념 강의와 이 챕터 테스트 강의를 같이 들으면 효과가 2배, 3배, 4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SAT 바이올로지에는 여러 가지 실험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실험에 대한 문제들은 이 SAT2 바이올로지 챕터 테스트에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같이 풀어보는 게 여러분들의 GPA 퀴즈, GPA 테스트에
공부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있잖아.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있으면 수업 게시판에다가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바로바로 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수업 게시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세요. 자, 여태까지 바이올로지 전문가 이호은 선생님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자, 그럼 우리 본 강의에서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따 만나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틀리 이호은입니다. 자, 오늘은 셀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부터 셀 티어리가 나왔냐? 바로 마이크로스코프를 이용해서 셀을 관찰할 수 있게 된 다음부터예요. 자, 마이크로스코프는 렌즈를 발명하면서부터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자, 마이크로스코프의 성능을 좌우하는 두 가지 팩터가 있는데 하나는 magnification이랑 다른 하나는 resolution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바이오 책에 사진을 보면 사진 옆에 곱하기 200 light microscope 뭐 이런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곱하기 200 이게 뭐냐면 magnification이에요. 자, 원래 사이즈로부터 얼만큼 increase를 했는가 그거를 표시한 거고 resolution은 뭐냐면 clarity, 해상도, 선명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점으로 보이나요? 자, 두 점으로 보여보는데 어느 순간 되면 분명히 내가 두 점으로 찍었는데 그만큼 선명하지가 않아서 separate two points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clarity resolu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the ability of the instrument to show that the two close object as a separate 그거를 우리가 resolu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living things는 뭐 plant이든 animal이든 다 셀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all cells come from other cells. 기존에 있던 셀들이 cell division 하면서 새로운 셀이 만들어지는 거다. 그래서 두 가지 셀 티어리가 만들어졌고요. 왜 옛날 사람들 지금도 좀 그렇지만 나는 지금도 되게 신기한 게 과일이나 뭘 사오면 초파리, fruitfly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fruitfly가 없었는데 아니 우리 집에 fruitfly가 아예 없는데 바깥 시장에서 바나나를 사서 거실에 뒀더니 금방 fruitfly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아니 도대체 바나나에 있는 물질들이 막 합쳐져서 막 fruitfly로 이렇게 바뀌나 그게 아니고요. life가 그렇게 spontaneously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원래 있던 셀로부터 그 셀이 나온다. 그러니까 초파리가 있었던 거야. 어디에 있었냐면 우리 집에 있던지 아니면 우리 집은 밀폐돼 있다. 우리 집에 이 초파리가 원래 없었다 그러면 바나나의 꼬다리 있잖아. 그 꼭지에 시장에서 이미 초파리가 거기에 알을 낳은 거야. 에그를 레이해서 초파리의 에그를 들고 온 거지 내가. 그런 식으로 해서 초파리가 생긴 거지. 응? 어떻게 spontaneously 셀이 막 만들어졌다. 그거는 틀린 내용이다 라는 게 요 마이크로스코프를 이용해서 셀을 관찰하면서 정립된 theory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듯이 우리가 unaided eye로 human egg까지 심지어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작은 plant cell, animal cell, nucleus, bacteria, mitochondria 이런 것들은 light microscope이 발명되면서부터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light microscope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wavelength라고 얘기하죠. wavelength보다 더 작은 structure들, 박테리아, 바이러스, 라이보솜 이런 거는 우리가 light microscope로 볼 수가 없어요. electron microscope이라는 게 발명되면서 electron microscope로 관찰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electron microscope은 이거 타입 5다 EM인데요. 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요 EM은 우리가 스피시맨을 만들면서 스피시맨을 죽여버릴 수밖에 없어요. 자,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은 일단 얘를 얼린 다음에 사사사사 이렇게 잘라. 그 다음에 heavy metal에 stain해. 그 다음에 일렉트론을 쏘는 거야. 자, 그러면 interior of the cell를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스피시맨이 되겠죠. 자, SEM은 gold에다가 담궈. 그래서 surface를 일렉트론을 쏘면 다시 되돌아오면서 three-dimensional surface of the cell 우리가 관찰할 수 있게 되지만 그 과정에서 스페이스맨들은 다
killed 됩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셀만 우리가 스피시맨만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로 관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살아있는 애들의 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어떻게 움직이고 활동하는지 그 살아있는 어떤 메타볼리즘을 보고 싶다. 그러면 라이트 마이크로스코프도 아니고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도 아니고 라이트 마이크로스코프를 좀 더 레졸루션을 높여서 super resolution light microscope 이런 애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거든요. 뭐 super resolution light microscope, 뭐 confocal light microscope, 기타 등등 뭐 fluorescence 어쩌고 저쩌고 light microscope 뭐 기타 등등 이 light microscope 앞에 굉장히 멋있는 말들이 막 붙어 있는 그런 light microscope들이 요즘 개발돼 있고 그 light microscope로 resolution이 굉장히 magnification과 resolution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light microscope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작은 living specimen도 관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되게 작은 그렇지만 living 살아있는 specimen을 관찰하고 싶다. 그럼 답은 뭐야? light microscope야. 이 앞에 뭔가 다른 말이 붙어있는 light microscope.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셀을 organelles로 되어 있어요. 셀은. 근데 그 organelles를 take apart 하고 separate 하고 싶다. 그러면 centrifuge라는 instrument를 써서 cell fractionization을 합니다. 자, centrifuge는 뭐냐? 자, 일단 티슈 셀들을 윙 하고 믹서기에다가 호모지나이즈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센트리퓨즈를 돌리는데 센트리퓨즈는 한국말로 원심 분리기입니다. 들어봤어요? 원심 분리기? 그래서 원 운동을 막 우우우 막 이렇게 시키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리면 왜 무거운 애일수록 마스가 클수록 얘가 원운동을 할 때 이 원심력과 구심력 막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어쨌든 원심력을 더 크게 받아서 마스가 클수록 얘가 바깥으로 나가려는 성질이 있어. 자, 지금 테스트 튜브를 요렇게 직각으로 해서 돌리니까 바깥이라는 거는 테스트 튜브의 요 바닥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마스가 더 클수록 더 빨리 얘가 가라앉는 성질이 있다. 알겠지? 그래서 윙 하고 엄청나게 빨리 돌렸을 때 뉴클리스가 제일 무겁거든요. 뉴클리스가 제일 먼저 가라앉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펠레트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펠레트에서 뉴클리스가 디텍되고 그 위에 둥둥 떠 있는 리퀴드를 슈퍼네텐트라 그러는데 그 슈퍼네텐트를 따라내서 다시 한번 센트리퓨즈를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토콘드리아 클로로플라스트가 가라앉고요. 그 위에 있는 슈퍼네텐트를 따라서 또 다시 한번 돌려줍니다. 그럼 여러 가지 마이크로스코프 있고 마지막으로 그 슈퍼네텐트를 제일 빠른 스피드로 돌리면 드디어 가장 가벼운 라이보솜이 가라앉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뉴클리스, 마이토콘드리아 코어플라스, 블라블라 그다음에 라이보솜. 그래서 제일 무거운 거에서부터 제일 가벼운 애들까지 지금 우리가 오르게널을 센트리퓨즈를 이용해서 이렇게 여러 번 하는 걸 우리가 울트라 센트리퓨즈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울트라 센트리퓨즈라는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다 세퍼레이트를 한 거예요. 자, 앞으로 잠깐만 넘어오면 지금 라이보솜이 박테리아랑 심지어 바이러스보다 더 조그맣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라이보솜이 바이러스보다 작구나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organelle의 펑션을 determine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셀의 사이즈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자, 이게 survive하고 reproduce 하는데 필요한 스트럭처를 하우스할 수 있을 만큼 커야 되고요. 그리고 자, 나는 엄마의 에그와 아빠의 스perm이 fertilize 된 자이거트, 수정란, 자이거트 한 개에서부터 출발을 했어. 요만했어. 나는 되게 작았어. 근데 이렇게 큰 사람이 되었네. 근데 그 셀 하나가 사이즈가 커지더니 이렇게 셀 하나로 되어 있는 이런 오르가니즘이 된 게 아니라 셀 사이즈가 커진 게 아니라 셀이 어느 정도 커지고 셀 디비전 해서 셀의 넘버스가 많아진 거야. 셀의 넘버스가 많아진 거야. 이해가 됐어? 자, 그래서 셀이 어느 정도 커지다가 결국은 셀 디바이드 한다. 그래서 셀의 크기가 작은 게 되게 중요해. 셀의 크기는 작아야 된다. 왜? 자, 지금 보셔. 자, 셀의 이 R가 뭐 이거를 우리가 R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사이즈가 커질수록 셀 사이즈가 커질수록 surface area to volume ratio가 자, volum은 R 큐브드로 커지고 surface area는 R squared로 커지잖아요. 자, R 큐브드
로 커지는 denominator가 r square로 커지는 numerator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surface area to volume ratio는 작아진단 말이야. cell size가 커질수록 surface area to volume ratio는 작아진다. 그런데 surface area to volume ratio가 결국은 뭐냐면 자, 셀은 environment랑 exchange를 해야 돼요. 그런데 environment랑 encounter 하는 게 바로 surface야. volume은 exchange 해야 되는 amount고요. 얘는 surface는 exchange를 할 수 있는 speed, rate, 속도라고 생각하면 돼, 속도. 근데 volume, amount는 많은데 속도가 느리다면 inefficient 합니다. 이해됐어? 자, 그래서 surface area to volume ratio가 작을수록 environment와 cell 사이에 exchange를 하는데 inefficient 하다. oxygen이랑 nutrient를 받아야 되고 CO2랑 waste를 내보내야 되잖아. 네, 안녕하세요. 자, 저는 SAT 바이오를 강의하고 있는 케이틀리 이호은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자, 오늘은 포토신테시스에 대해서 하겠어요. 사실 셀러 레스피레이션이랑 포토신테시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SAT 바이오에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냥 크게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선생님이 그래도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너무 크게 설명만 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될까 봐 자세하게 설명은 하고 있지만 사실 SAT 바이오에 그렇게 막 디테일까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잘 참고 고비를 넘겨보도록 합시다. 자, photosynthesis fuels the biosphere. 사실 biosphere에 autotrophs, producer 이런 애들만 photosynthesis를 하지만 얘네들이 photosynthesis를 해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heterotrophs, consumer 이런 애들이 에너지를 gain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photosynthesis가 이 biosphere 전체를 fuel을 하는데 자, autotroph producer는 make their own food. 그러니까 make their own organic molecules from the inorganic molecules using the energy of the light. light energy 이용하는 거를 photoautotrophs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프로세스를 우리가 photosynthesis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근데 they make their own organic molecules from the inorganic molecule using the energy of the inorganic chemicals because they live in the deep sea vents where the light cannot penetrate. 그런 애들 우리가 chemoautotrop이라고 얘기한다. 라이트가 들어갈 수 없는 진짜 깊은 바다에서는 inorganic molecule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organic molecule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chemosynthesis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heterotroph는 autotroph과 반대말이고요. Those are called consumers. They feed on the plants or the animals. 아니면 꽥 하고 우리가 죽었어. 그러면 dead organic material을 decompose 하는 decomposer. 이런 애들도 결국은 heterotroph인 거죠. 그죠? 자, chloroplast는 green plant가 가지고 있는 photosynthesis 하는 organel을 chloroplast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따라라. 자, 이게 바로 leaf에 chloroplast를 contain 하는 mesophil이라는 셀이 있고 자, chloroplast는 이렇게 생겼는데 어쨌든 자, chloroplast를 가지고 있는 green plant가 green으로 보이는 이유는 they have a pigment called chlorophyll. 자, what is a pigment? Pigment is a molecule that absorbs the light. light absorbing molecule을 pigment라고 얘기하는데 chloroplast에 있는 major pigment가 바로 chlorophyll입니다. So they are responsible for the green color and they play a central role and converting the light energy to the chemical energy. 자, mesophil는 it's the green tissue, it's the cells in the interior of the leaf and they contain the chloroplast. chloroplast가 있는 거를 mesophil이라고 얘기하고 이 leaf의 structure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에 맨날 별표 정말 별표를 많이 치시고요. 자, leaf를 이렇게 자르면 leaf is really thin. Yeah, it's thin and broad. 자, thin하고 broad한 이유가 있어. 왜 뭐 하려고? To maximize the surface area for the light energy. To absorb the light energy. 그러니까 지금 얘가 leaf는 photosynthesis 하는 organ이거든. 그래서 light energy를 absorb 하는 게 purpose니까 그 light energy absorb 할 수 있는 surface area를 maximize 하려고 thin
굉장히 얇고 굉장히 broad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따란, 자, 색깔을 좀 바꿔볼까? 자,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띵. 자, 얘들은 upper epidermis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 lower epidermis가 있습니다. epidermis, upper epidermis, lower epidermis 이런 게 있는데 걔네들이 다 이 아주 얇은, 여기 지금 보입니까 여러분? 여기 맨 바깥쪽에 이렇게 뭔가 one layer가 뭐가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나 Q10이라고 얘기해요. Q10이 뭐냐면 waxy material이야. waxy material that prevents the excess water loss라고 써볼까? 자, excess water loss를 prevent하는 waxy layer Q10, cuticle이라는 layer가 upper epidermis, lower epidermis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stomata라고 it's the tiny pores in the leaf that allow the 띠롱띠롱 옆에 뭐가 빠졌는데 that allows the gas exchange라고 써볼까? 어떤 가스가 어떻게 exchange 되는 거지? 자, 한번 써보세요. 자, CO2가 들어가고 O2가 나온다. 자, CO2가 들어가고 O2가 나오지만 또 이 스토마타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띠롱 water가 evaporated 된다. water가 evaporated 되는 거야. 야, 우리가 입을 벌리고 숨을 쉽니다. 사실 나 입으로 숨 안 쉬는데.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입으로 숨 쉰다고 해봐. 그런데 O2가 들어가고 CO2가 나가지만 입을 벌리면서 dry, 그죠? water가 또 evaporate 하잖아. 마찬가지야. 얘들도 스토마타를 통해서 water가 evaporate 합니다. 그거를 뭐라 그러게? transpiration이라고 얘기하죠. 써볼까? transpiration. 그래서 요 스토마타를 통해서 gas exchange도 일어나지만 transpiration도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that's why the stomata is located in the lower epidermis, not in the upper epidermis, because the upper epidermis is directly exposed to the sunlight. So, the transpiration, 너무 excess하게 transpiration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스토마타는 lower epidermis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mesophyll 셀이 있는 거야. mesophyll 셀들이 chloroplast, 그지? chloroplast를 containing 하는 셀들인데 요 upper epidermis에는 따르르 이렇게 막 따다다다닥 붙어 있어. 책상처럼 따다다닥 붙어 있어.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upper layer에 있는 mesophill을 우리가 palisade mesophyll이라고 얘기해요. So palisade mesophyll, most photosynthesis occur. Yeah, most photosynthesis occur in the palisade mesophyll. 자, 근데 반면 요 아래를 봐. 여기는 굉장히 spongy합니다. 요 lower layer, 요 아래쪽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spongy하다. 그래서 spongy mesophill이라고 얘기해요. 자, 왜 이런 식으로 spongy한가? 얘는 사이사이에 뭐가 있냐면 사이사이에 air space가 있는 거야. air space. Yeah, the air space is the space for the CO2 and oxygen exchange. CO2가 들어가고 옥시전이 나오면서 가스가 막 돌아다녀야 되잖아. 그래서 가스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트랜스포트 할 수 있는 에어 스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뭐 스펀지 할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vein이 있는데 it delivered the water absorbed by the roots. 그래서 거기가 바로 vein이에요. 그죠? 그래서 vein. 근데 water absorption xylem도 있지만 photosynthetic product가 다른 데로 가는 phloem도 요 vein에 있습니다. water absorption, water transport도 하지만 만든 sugar를 또 얘가 sugar transport라는 요 phloem도 요 vein에 located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So 요 딱 leaf가 나와서 요 leaf anatomy 이 이름들 Q10, upper epidermis, lower epidermis, mesophyll, palisade, and spongy, air space, and there's a stomata, and then there's a vein. 이 모든 거 다 이름이랑 function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메소필 셀 안에 보면 이게 하나가 다 클로로플라스트인데 클로로플라스트가 이렇게 생겼네. 자, 클로로플라스트는 of the outer membrane, inner membrane 이런 식으로 더블 membrane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탈라코이드가 똥똥똥똥똥 탈라코이드가 it's an interconnected membrane sac. 근데 걔네들이 똥똥똥똥똥똥 이렇게 모여 있어. concentrated into a sac. 그 granu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요 탈라코이드가 멤브레인이 있고 요 안쪽에 스페이스가 있어요. 탈라코이드 멤브레인이 있고 탈라코이드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자, 탈라코이드 멤브레인에는 they house the pigment and ETC도 요 멤브레인에 있고 ATP synthase 이런 애들이 다 있어. 그래서 those machinery they convert the light energy into the chemical energy 탈라코이드 멤브레인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요 탈라코이드 스페이스에서는 internal compartment인데 요 탈라코이드 스페이스에서는 oxygen production이라고 써볼까? oxygen이 produce 되는 데가 바로 요 탈라코이드 inner compartment, 탈라코이드 스페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요 탈라코이드랑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트로마라는 게 있는데 요 스트로마랑 요 스토마 아니면 스토마 이거 하나는 plural form이고 하나는 singular form인데 요 스토마 예, 안녕하세요. 저는 SAT 바이오를 가르치고 있는 케이틀리 이호은입니다. 자, 오늘은 digestive system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food processing. 먹는 거 굉장히 즐겁습니다. 자, 네 가지 작업을 통해서 food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process 일어나는데요. 자, 일단은 음식을 흡입합니다. ingestion. 그리고 digestion. mechanically 사이즈를 작게 하고 아니면 이제 chemically hydrolysis가 일어나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monomer 상태로 되면 absorption. 우리 몸 안으로 absorb가 됩니다. 그리고 absorb가 안 된 애들은 elimination, anus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 네 가지 프로세스를 통해서 food가 process가 되는데 digestion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해볼게요. 자, mechanical digestion은 그냥 큰 사이즈를 작은 사이즈로 물리적으로만 바꾸는 거고 chemical digestion이 바로 hydrolysis, adding the water and breaking down into monomers. 자, starch는 carbs예요. carbs가 hydrolysis가 일어나면 monomer glucose가 됩니다. 그쵸? 자, 그리고 어디에서 얘는 일어나냐면 mouth랑 small intestine에서 breakdown 돼요. 프로틴은 monomer가 뭐죠? 아미노 아시드로 breakdown 되고요. stomach랑 small intestine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왜 사자 있잖아. lions 이런 carnivore 육식 동물들은 입에서 탄수화물 안 먹으니까 입에서 소화가 안 되고요. 요 stomach에서 first digestion이 일어나는 거야. 어떤 애들은 if you eat the meat, meat, 고기를 먹으면 고기는 프로틴이랑 fat으로 돼 있잖니? 자, 그래서 맨 처음에 digestion이 일어나는 데가 어디냐면 stomach예요. mouth가 아니라. 자, 어쨌든 stomach랑 small intestine에서 되고 그다음에 fat은 lipid인데 얘가 glycerol plus 3 fatty acid가 되고 small intestine에서 breakdown 됩니다. 그래서 small intestine에서 모든 게 breakdown 되고 mouth에서는 starch가 그리고 stomach에서는 protein이 digest 된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nucleic acid, DNA 이런 것들은 nucleotide로 small intestine에서 breakdown 됩니다. 자, 사실 이제 digestion은 intracellular digestion과 extracellular digestion인데 자, 예를 들어서 프로토조안, 유니셀룰라 프로토조안, 셀 하나짜리 프로토조안 especially 누가 있냐면 아미바 굉장히 유명하죠. 아미바라든지 파라메시움 이런 애들이 어떤 식으로 음식을 섭취하죠? phagocytosis. 자, 이게 food가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가짜 다리를 내놓은 다음에 뿅 이렇게 합쳐져서 food vacuole로 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이 food vacuole 자, 그러면 이 food vacuole 안에 있는 음식은 어떻게 처리가 되냐? 라이소솜이 등등등 엔자임을 가지고 합쳐져요. 그래서 라이소솜 엔자임과 이 vacuole이 fuse해서 얘가 digestion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도 우리의 셀 중에서 intracellular digestion 하는 셀들이 있고 all the animals and unicellular protozoans 걔네들이 intracellular digestion을 합니다. 근데 extracellular digestion은 뭐냐? 셀 바깥쪽으로 digestive 엔자임을 secrete 하는 거야. fungi가 대표적으로 extracellular digestion하고 most animals들이 자, 입에서 anus까지 two openings, 그죠? 그러니까 opening이 두 개다.
자, 오프닝이 두 개다. mouth에서 anus까지. 그럼 이렇게 입에서 anus까지 digestive tract 이런 관이 있는 거야. 그거를 alimentary canal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mouth에서 anus까지 연결된 거기가 이 elementary canal이 outside야. 바깥쪽이야. 우리 몸 아니다. 입에서 anus까지 연결돼 있는 tract는 바깥쪽이랑 그냥 연결돼 있는 outside야. 그래서 그 바깥쪽으로 chemical digestive enzyme을 secreted 해가지고 digest 시킨 다음에 다시 absorb를 하는 겁니다. 자, 반면 single 오프닝이 딱 하나인 애들은 주머니처럼 gastrovascular cavity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cnidarians든지 flatworm이 바로 gastrovascular cavity, mouth 오프닝이 딱 하나이기 때문에 요런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거든. 여기가 mouth야. 이렇게 주머니처럼 생겼죠? 음식물이 여기로 들어오고 여기서 extracellular digestion, digestive 엔자임들이 바깥으로 나가내서 digest 된 다음에 다시 intracellular digestion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된 다음에 다시 소화되지 않은 것들은 요 구멍을 통해서 다시 나갑니다. 이게 바로 gastrovascular cavity고 방금 내가 얘기한 거, 입에서부터 anus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 digestive tract. 이 digestive tract 우리가 elementary canal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specialized compartment가 있는 거야. 자, 여기 보시면 oral cavity, mouth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입을 지나서 pharynx를 지나서 esophagus, 식도로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stomach로 가고요. 자, stomach를 지나서 small intestine으로 가고 large intestine, rectum, anus 요런 경로로 이렇게 지나가네요. 자, 요 파란색으로 칠해진 거는 뭐냐면 accessory gland야, accessory gland. 다음 슬라이드를 잠깐 보면 elementary canal이랑 accessory digestive gland를 구별해서 써놨는데 이 accessory gland에서는 digestion 엔자임들을 release 해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each structure들이 과연 무엇을 하는지 단순화시켜서 여기서 보자면 자, oral cavity에서는 딱 한 가지를 digest 시킵니다. 그게 뭐였죠? carbohydrate, starch를 digest 하는 거야. 그래서 starch가 자, oral cavity로 침이 나와요. 그 이 saliva에 엔자임이 있어.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salivary. 그리고 여러분 starch가 다른 말로 amylose라는 거 알고 있었어? 자, salivary amylase라는 엔자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starch가 maltose로 breakdown 됩니다. 자, 뭐 maltose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esophagus를 지나서 stomach로 들어와요. stomach에서는 딱 한 가지 프로틴이 breakdown 되는데 프로틴이 어떤 엔자임? 펩신이라는 엔자임에 의해서 smaller polypeptide로 breakdown 되고 자, 그렇게 해서 small intestine으로 들어갔다. 자, 그러면 small intestine에서는 네 가지가 다 breakdown 되네. 자, 요 small intestine에서는 네 가지가 다 breakdown 돼. 일단 starch. 자, starch가 breakdown 되는데 뭐에 의해서 breakdown 된다고? amylase. 근데 얘는 salivary에서 나오니까 salivary amylase고 small intestine의 그 digestive 엔자임들은 거의 다 pancreas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pancreatic amylase에 의해서 breakdown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로틴도 마찬가지야. 자, 프로틴도 pancreas에서 나오는 펩신이 아니라 얘는 trypsin이라는 substance에서 breakdown 되고요. 그 다음에 lipid. 자, lipid는 lipase라는 엔자임에 의해서 breakdown 되고요. 그 다음에 nucleic acid는 nuclease에 의해서 breakdown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breakdown 된 애들이 absorb가 small intestine에서 다 되고 그리고 liver에서 만들어졌다가 gallbladder에서 store 됐다가 나오는 substance 중에 어떤 substance가 있냐면 bile salt라는 substance가 있어요. 이 bile salt가 뭘 하는지 자, 일단 lipid는 사실 lipid이 hydrophobic이야. 그러면 hydrophilic한 lipase가 잘 믹스가 될 수 있을까? 믹스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큰 lipid가 잘게 lipid droplet으로 사실 breakdown 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emulsify라고 얘기해요. emulsify는 뭐냐면 커다란 lipid 덩어리가 잘게 그냥 physically 쫑쫑쫑쫑 이렇게 잘게 부서져서 이 water랑 잘 섞여 사이사이로 water가 막 들어가고 잘 섞이는 현상을 emulsify라고 얘기해. emulsify 뒤에 가서 또 얘기할 건데 그게 이제 gallbladder, liver에서 만들어지고 gallbladder store 됐다가 나오는 bile에 의해서 emulsify 됩니다. 그래서 lipid는 bile에 의해서 emulsify해서 lipid droplet이 되고 그 lipid droplet이 lipase에 의해서 glycerol and 3 fatty acid로 breakdown 된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한꺼번에 외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large intestine에서 absorb 된 다음에 water가 absorb 된 다음에 그 다음에 unabsorbed, undigested material은 anus를 통해서 feces, 똥으로 나갑니다. 자, 그러면 요거 mouth에서 뭐가 digest 되는지, stomach에서 뭐가 digest 되는지, small intestine에서 뭐가 digest 되는지 엔자임과 함께 달달달 외워 주십시오. 자, 그럼 우리는 oral cavity부터 하나하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ral cavity는 mouth야. 여기서 ingestion, 음식을 흡입하고 digestion이 맨 처음에 일어나는 사이트인데 mechanical digestion은 뭐냐면 chewing, cutting, 뭐 smash and grinding 이런 게 바로 mechanical digestion이고 chemical digestion은 carbohydrates, starch가 salivary amylase에 의해서 breakdown 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치, chewing과 cutting들을 담당하는 teeth고요. 그 다음에 얘가 꿀꺽하고 swallow를 할 때 이 pharynx가 두 가지 방향이 있네요. larynx. 그치? 우리가 소리를 내는 respiratory tract, voice box로 가는 larynx가 있고 그 다음에 stomach로 내려가는 esophagus가 있어요. 만약에 음식이 그치? 음식이 larynx 쪽으로 가면 choke 걸린다. 그래서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음식이 절대 larynx로 가면 안 되고 esophagus 쪽으로 가야 되거든. 그래서 larynx로 가는 거를 막는 epiglottis라는 게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넘겨보시면 자, esophagus 이게 식도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SAT 바이오를 가르치고 있는 케이틀리 이호은입니다. 자, 오늘은 animal behavior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게 심리학, 뭐 AP psychology 하는 친구들 되게 잘 알더라고요. 이 부분 되게 재밌습니다. 자, 일단 behavior는 innate behavior와 learned behavior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뭐 사실 두 개를 아주 따로 이렇게 구별하기 좀 어렵고 사실 innate든 learned든 어쨌든 우리 genes에 다 적혀 있는 behavior이긴 해요. 근데 innate behavior는 under the strong genetic control, 그러니까 gene의 컨트롤이 굉장히 강합니다. And are performed in virtually the same way by all individuals of the species. 그래서 innate behavior의 첫 번째가 뭐냐면 fixed action pattern이에요. 자, fixed action pattern 뭐냐? Unchangeable series of action triggered by a specific stimulus. 어떤 sign stimulus가 딱 오면 이게 딱 trigger가 되는데 learning으로 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behavior라 아예 gene에 빡 적혀 있고 once initiated, sign stimulus에 의해서 initiated 되면 뭐 fixed action pattern, 뭐 딱 고정된 그 방향으로만 어떤 series, sequence가 perform 됩니다. 근데 무조건 to completion, 끝까지 해. regardless of any change in the circumstance. 이게 무슨 소리냐? 한 번 시작하면 무조건 직진, 그냥 끝까지 그 performance를 한다라는 거야. 중간에 뭐가 바뀌어도. For example, goose egg laying behavior가 있는데 자, 지금 얘가 에그를 지금 품고 있습니다. 뭐 너무너무 중요한 behavior죠. 그러니까 이런 fixed action pattern으로 되는 behavior들은 that must be done correctly to first time to survive. survive하고 뭐 reproduce하고 뭐 자기의 fitness를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behavior들이 연관돼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에그를 이렇게 막 네스팅하고 있다가 바깥에 에그가 있다라는 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sign stimulus야. 그러면 글로 가서 요 에그도 다른 애들이 와서 이렇게 에그를 망치면 안 되니까 굉장히 재빠른 속도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러면서 에그를 롤해요. 근데 내가 이렇게 관찰을 하다가 중간에 에그를 싹 치웠어. 그럼 싹 치우면 얘가 에그를 롤하다가 어디 갔지? 에그가 어디 갔지? 이래야 되잖아. 에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imaginary egg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아무것도 없는데 에그가 없는데 끝까지 behavior를 끝마칩니다. 알겠죠? 그래서 regardless of any change in the circumstance 상관없이 goes to completion으로 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goose egg laying behavior, 그 다음에 reproductive behavior, male stickleback fish. male stickleback fish가 자기의 territory를 지키는데 자기의 territory에 뭐가 있어? egg가 있잖아. 또 다른 수컷이 와서 그 에그에다가 sperm을 fertilize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요 red belly가 있으면 캬 하고 무조건 공격한다. 자기 territory를. 그런데 돌멩이에다가 빨간색으로 칠해도 빽 공격하고
플라스틱에다가 빨간색을 칠해도 빡 하고 공격한다. 그래서 무조건 그 sign stimulus, 그냥 빨간색만 보이면 무조건 뭐 얘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공격해. 알겠죠? 이게 바로 fixed action pattern이고 beaver death must be done correctly the first time to survive. Young chick hatched it out on the cliff ledge. 그러면 starting to fly. 태어나자마자 바로 나는 거야. 그죠? 그게 바로 fixed action pattern이고요. 그다음에 learning. learning은 뭐냐? modification of the behavior as a result of specific experience. 그러니까 learning은 당연히 gene에 적혀 있지만 specific experience를 통해서 이 behavior가 조금씩 바뀌는 거 그런 거를 learning이라고 얘기합니다. Acquired knowledge through the change and formation of the synapse in the central nerve system. 그러니까 central nerve system의 neurons가 다시 이렇게 막 새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association이 막 생기고 막 그러면서 길이 뚫리는 거야. 굉장히 flexible 하고요. 근데 띠로리 volatile,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맨날 바이오를 막 배우고 배운 거를 막 실천하려고 하고 하지만 복습하지 않으면, 그죠? 그리고 알고 있는 거를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날아간다. volatile, 날아간다. 그죠? 뭐 human뿐만 아니라 모든 learning. 자, 그래서 learning types가 이렇게 쫙 나와 있는데 표로 정리를 해놨어요. 여러분들 외우기 쉬우라고. 자, 하나하나 배우도록 합시다. habituation. 자, habituation은 an animal learns not to respond to a repeated stimulus that convey little or no information. 그러니까 harmless해. 그러니까 별로 harmless한 stimulus야. 그러면 나중에 그거를 뭐 한다? ignore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어항에다가 내가 여기다가 히드라를 놨어. 자, 히드라를 넣고 내가 손가락으로 탭탭 이런 식으로 막 탭탭탭 이렇게 막 누르는 거야. 어항을 치는 거야. 그러면 히드라가 shrink해 처음에는. 그다음에 또 탭탭해. 그럼 얘가 또 shrink해.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탭탭이 나한테 별로 harmful하지 않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무시합니다. ignore합니다. 탭탭탭 쳐도 그냥 얘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이렇게 response를 안 해요. 자, 이게 뭐가 좋으냐? 자, fitness를 increase 하는 거야. 이 habituation은 by allowing an animal nerve system to focus on more meaningful stimuli. 이해가 되죠? Yes. Imprinting. Generally irreversible learning and limited to the specific phase in the animal life called the sensitive critical period. 자, imprinting은 딱 그 critical period 때, 딱 그때 learning 하는 거를 우리가 imprinting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되면 irreversible입니다. 그 period 동안. 무슨 소리냐? A young bird learn to identify its parents and song development in the birds. 자, 일단은 뭐 young bird든 뭐 이런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hatchling 하자마자 눈앞에 보이는 움직이는 그리고 소리가 나는 그리고 나에게서 멀어져 나가는 거를 엄마다 이렇게 엄마라고 빡 하고 임프린트 되는 거야. 그래서 로렌스가 gosling들이 태어나자마자 로렌스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걔네들이 이렇게 불렀어. 그랬더니 얘들이 엄마다 하고 얘를 쫓아가는 거야. 언제까지? 딱 그 critical period 때, 딱 태어나자마자 그 critical period 때 로렌스가 엄마라는 걸 배운 거지. 자, 진짜 게이스가 나타나서 꽉꽉 I'm your mother 꽉꽉 그래도 소용없다. irreversible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필요한 그 청소년기 adolescence가 끝날 때까지는 로렌스를 그냥 쫓아다녀요. 이게 바로 imprinting이고 그다음에 bird가 song development. 자, normal bird가 태어나자마자 그 critical period 때 엄마가 짹짹짹 노래 부르는 걸 들으면 짹짹짹 똑같은 소리를 낼 수 있지만 그 critical period 때 못 배웠어. 그러면 소리를 내긴 내겠지만 isolation 혼자 이제 컸어. 그래도 소리를 내긴 내겠지만 그 songbird 똑같은 거는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critical period 때 언어 같은 것도 배울 때 모국어처럼 그게 구사할 수 있는 그 critical period가 있는 그런 것도 뭐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imprinting으로. 자, 그다음에 kinesis. and taxis. 이게 animal movement. 자, kinesis와 taxis를 잘 구별을 하세요. kinesis는 뭐냐면 a random movement in response to the stimulus. 근데 얘가 random이야. 그러니까 direction이 없어요. merely starting or stopping or changing the speed or turning more or less frequently.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바로 필버그인데 자, 필버그는 굉장히 이렇게 shady하고 그치? shade하고 굉장히 moist한 environment를 좋아합니다. 근데 내가 요 나무가지를 들어버렸어. 이렇게 이 돌을 들었어. 그랬더니 얘가 깜짝 놀래. 막 screw about. 미친 듯이 막 지금 change the speed. 내가 지금 favorable 하다. 굉장히
favorable 하다. 그러면 speed가 내려갑니다. 근데 굉장히 unfavorable 하다. 그러면 speed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 뭐 direction이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이 상황이 너무 싫으니까 막 움직이다가 우연히 나뭇잎 밑으로 쇽 들어갔네. 그랬더니 여기 shady하고 moist하구나 하면서 speed가 내려가면서 하고 이제 딱 멈추는 거야. 이해가 됐죠? 이게 바로 kinesis이고요. 자, taxis는 뭐냐면 a response directed toward or away from the stimulus.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쪽을 향해서 positively 가거나 내가 싫어하는 것 쪽으로 반대로 이렇게 가는 걸 우리가 taxis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kinesis와 taxis의 그 difference는 뭐냐면 whether it has a direction or not. For example, positive phototaxis. light를 좋아해서 그쪽을 향해서 가는 애들 moth라든지 squid. Oh my god. 자, squid. 자, 이거 오징어 얘기하는 거야. 이게 스펠링이 왜 이러니? 충격. 자, 그래서 squid. 맞죠? 그 다음에 negative phototaxis 뭐냐면 light를 싫어해서 그 반대쪽으로 가인 거 mouse라든지 cockroach. 쓰기 싫어서 안 썼어. cockroach 쓰고 싶으면 써라. 바퀴벌레. 그죠? 그런 게 negative phototaxis고 many stream fish exhibit the positive taxis in the current orienting in upstream direction. 그러니까 current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current가 시작하는 쪽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런 걸 positive taxis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 phototaxis를 자 우리 plant에서 기억납니까? 자 plant에서 어떤 단어 배웠죠? phototropism이라는 단어 배웠죠? 그래서 phototropism이랑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래서 phototropism은 it's a response of the plant. 그지? plant toward the light. 그게 phototropism.